단 1년 만에 자신의 진가를 세상에 알리면서 가장 뜨거운 선수 중 한 명이 된 이강인. 이제는 나폴리에서도 원한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다음 시즌 그의 행보가 어떻게 될지 매우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적해서 바로 주전이 될 수 있는 팀, 주전 경쟁이 치열할지라도 경쟁 상대가 탑클래스 미드필더인 선수들 밑에서 배우면서 기회를 볼 수 있는 팀, 챔피언스 리그에 출전할 수 있으면서도 이강인이 주전으로 뛸 수 있는 팀, 위 세 가지 모두 이강인에게 가능한 상황입니다. 마요르카는 이강인과의 계약에 후회가 생길 것입니다. 이강인이 필요하긴 한데 설마 그렇게까지 잘하겠어? 라는 연봉 제한으로 영입을 했죠. 만약 연봉을 올리는 조건으로 바이아웃 금액을 높였다면 이강인의 몸값은 더 올라갔을 것입니다. 이강인의 몸값은 바이아웃 금액보다 이미 높게 책정될 수 있기 때문에 2천만 유로 정도의 어느 팀이든 데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단들 입장에서도 선수 영입에 대해 수지 타산도 따져봐야 하는데 22살 이강인을 2천만 유로에 데려와도 이후 바이아웃 금액도 더 높일 것이고 그만큼의 성장도 하게 된다면 무조건 영입 대성공이 됩니다. 손흥민도 김민재도 그런 길을 걸어왔죠. 손흥민은 23살에 토트넘이 약 400억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왔습니다. 이강인은 22살에 300억 정도로 이적할 거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강인에 대한 외신 기사들을 보면 먼저 스페인 OK 디아리오는 이강인은 아직 마요르카 구단과 계약이 유효하지만 현재로선 모든 정황이 그의 올여름 이적을 암시하고 있다. 이강인은 앞서 발렌시아와 계약을 해지한 뒤 자유계약을 통해 마요르카에 합류할 때 좋은 이적 제안이 온다면 이적을 허용할 것이라는 구단의 약속을 받았다. 이강인의 이적으로 마요르카 구단은 2천만 유로 정도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의 이적으로 마요르카 구단은 2천만 유로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강인의 이적은 결국 마요르카엔 또 다른 고통스러운 이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스페인 아세 보도로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매우 유력하다가 구단의 유스 출신이면서 임대를 떠나보낸 리켈메라는 선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강인과 저울질을 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오른발잡이 리켈메는 현재 지로나에서 뛰고 있는 임대생인데 올 시즌 31경기 출전해서 4골 3도움을 기록하면서 품업 기준 6.86의 평점을 받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강인은 팀 내에서도 1위 평점으로 7.2를 받고 있습니다. 단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여기서 당장의 동계산을 하게 된다면 이강인을 쓰기 위해선 300억이 들 수 있고 리켈메는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미 리켈메도 주전에서 밀렸기 때문에 임대라서 이강인이 주전이 아닐 거라면 굳이 데려올 이유도 없습니다. 이강인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아니라면 내키진 않지만 마요르카보다는 훨씬 나은 토트넘도 옵션이 될 수 있고 나폴리는 회장이 먼저 한국이나 일본 선수를 데려오겠다는 입장도 드러내면서 나폴리는 지엘린스키가 재계약의 묵묵부답이고 은돈벨레와 작별할 거기 때문에 그 자리도 선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카마다가 물망에 오르면서 이강인도 영입 대상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강인의 축구 인생에서 큰 암초 하나가 있다는 거 아시죠? 바로 군 문제입니다. 한국 축구가 얼마나 대단하면 원정 16강 진출로는 택도 없네요. 이강인이 군 면제를 받으려면 아시안게임 금메달, 올림픽 동메달 이상, 월드컵 4강? 밖에 없습니다. 어떤 게 가장 쉬울까요? 그동안의 발자취를 보니 어느 하나 쉬운 게 없고 기적과도 같습니다. 특히 모든 병역 면제는 토너먼트 형식이라서 행운도 따라야 합니다. 한국 축구는 위 세 가지 경우 모두 선수들이 군 면제 혜택을 받았습니다. 먼저 2002 한일 월드컵 4강이라는 기적을 만들면서 주장인 홍명보가 한마디 했을 뿐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권한으로 최초로 병역 특례를 줘버렸습니다. 그 정도면 병역법을 수정도 할 만한데 현재까지도 스포츠 종사자는 아시안게임, 올림픽 성과로만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올림픽은 2012년에 동메달을 따내면서 기성용, 구자철, 이청용 등 선수들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고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 2018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로 2000년대 이후로는 아시안게임에서 2번 병역 혜택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선수들이라 할지라도 병역 혜택 받는 게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게 바로 이 때문입니다. 월드컵 4강은 기적 중의 기적이었고 앞으로는 더욱 4강에 가도 병역 혜택이 없다고 못을 박아놓았거든요. 그럼 우승이라도 해야 그때 뽑힐 대통령이 정할 텐데 그럴 일이 있을까요? 자, 올림픽 동메달은 당시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나마 3, 4회전이 한일전이었으니까 순탄했죠.
아시안게임은 2014년에는 인천 홈이었고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월드컵 4강 멤버가 출전하고도 금메달을 따지 못했습니다. 2018년에 주축 선수들을 봐도 와일드카드 선수들이 만들어낸 금메달이었습니다. 손흥민, 급했거든요. 2014년 기회가 있었는데 소속팀이 보내주질 않으면서 절망스러운 상황이 되었고 2018년에 토트넘이 구단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하필 그때 재계약이 맞물려 있었죠. 어찌 재계약한 뒤에 딱 아시안게임을 출전하는지. 그리고 2018 아시안게임 손흥민, 황의조, 황인범, 김민재 등등 현재 국가대표 주축 멤버들입니다. 그러니까 초호화 멤버가 나가서 힘겹게 우승한 것입니다. 당시엔 이승우도 제대로 한 건 했죠. 실력이 문제가 아니라 2, 3일 휴식의 경기를 하니까 변수가 엄청 많습니다. 금메달이 쉽냐고요. 그마저도 4년 만에 한 번입니다. 자, 얘기가 좀 길었죠. 이강인이 이적할 시점에 이번엔 5년 만에 찾아온 아시안게임이 항저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강인이 무조건 출전을 해야 하는데 22살 나이다 보니까 괜히 구단이 태클을 놓으면 어쩌나 걱정이 됩니다. 구단 입장에서는 파리 올림픽도 있고 그 다음 2년 뒤인 나고야 아시안게임도 있으니까 뭐 내 할 바 아니다 할 수 있거든요. 손흥민 상황을 겪어보니 박지성, 기성용 같은 선배들이 부럽고 꼭 그래야만 하겠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큰 숙제는 끝내놔야 한다. 이번 아시안게임은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1년 미뤄지게 되는데 그래서 연령도 만 24세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2019년 U25 월드컵 준우승 멤버들이 주축이 될 수 있고 거기다 와일드카드로도 좋은 선수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미래는 모르겠고 당장의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죠. 한국은 아시안게임 3연패를 노리게 됩니다. 황선홍 감독도 이강인만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데 이강인은 이적한 팀에서 한 달 정도 팀을 이탈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당시 검증이 된 상황인데다 팀과 3년 이상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보내줬고 시즌 개막 시점에 아시안게임 개막을 했습니다. 그런데 항저우 아시안게임은 좀 다릅니다. 9월 23일에 개막해서 10월 8일에 폐막입니다. 축구는 금메달까지 가는 과정이 2주로는 불가능해서 개막 전부터 예선전이 펼쳐지는데 손흥민도 당시 예선전 3번째 경기부터 출전을 했습니다. 이강인이 좋은 팀으로 갈수록 이강인이 필요한 팀일수록 그 공백은 치명타일 수밖에 없죠. 거기다 아시안게임 이후 3개월 뒤에는 의무적으로 아시안컵을 또 보내줘야 돼서 구단 입장에서는 매우 곤란합니다. 이강인의 이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아직 해외 언론들도 이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한데 최소한 팬들 입장에서는 손흥민 레버쿠젠 시절 그 사태가 일어나지 않길 바랄 뿐입니다. 올림픽 돈메달, 월드컵 우승, 아시안게임 금메달, 3년 뒤에 아시안게임은 일본에서 한다니까요. 그럼 이강인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적기가 언제일까요? 이강인이 연봉 손해 없이 이강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주는 팀이 바로 우리가 응원할 팀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차라리 이강인이 빠져도 전력에 큰 손실이 없는 맨시티면 좋겠는데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토트넘, 뉴캐슬, 나폴리 어느 팀이 데려가든 이강인 갈 길 태클 걸지만 마라.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